오늘 강의는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애국 선열과 평화 사상에 대해서 즐거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완희 우리 강사님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를 하던 김완희 부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요, 연세가 많은 분을 가리켜서 노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노인. 근데 그 노자를, 그 한자를 우편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가 많은 분, 세상에 경험이 많은 분, 존경을 받아야 할 분, 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 노자를 쓰면은 그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요, 경로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근데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노래들을 좋아하셔. 노래들을 좋아하시는데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나 보니까는 흘러간 옛 노래들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흘러간 옛 노래 중에서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 대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애환이 깃들여져 있는 노래예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참 일제 국왕이 심을 적에 두만강가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일제 국왕이 심었기 때문에 그 신당이 하는 말이, 나는 안 되겠다. 내가 만주에 가서 독립군에 입대를 해서 일본 군과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한 그 여행자가 만주를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옆에서 웬 여자가 밤새도록 울어. 그래서 그 여행자가 이 주인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래, 옆에서 웬 여자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난 잠을 못 잤다. 어째서 저 여자가 저렇게 우는가 했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는 말이, 아니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우냐면은 두만강가에 살았는데 그 신랑이 독립군에 입대를 했어. 그래갖고 독립군에 와서 신랑을 알아보니까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새고 이렇게 운다. 그랬더니 이 여행자가 이 얘기를 듣고 귀국하고 와서 당시에 유명한 김영환 선생한테 그 노래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 김영환 선생이 지어준 노래가 눈물적인 두만강이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내님을 싣고서 떠나간 그님은 어디로 갔나?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하는데, 그 내용이 빼앗긴 우리나라가 언제나 해방이 돼서 찾을까 하는 것을, 그 생각을 그 노래에 담아서 지은 게 바로 이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두만강 푸른 모래 도전만 뱃사고
흘러간 그날의 맨님을 싣고서 떠나간 그님은 어디로 갔소. 그리운 맨님이여, 그리운 맨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 빼앗긴 나라의 슬픔을 노래하면서 언제나 나라를 찾을까 하는 것을 이 노래에 담아서 부른 노래가 바로 눈물 젖은 도망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종구 선생이 이 노래를 불러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제가 이 내용을 알고서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랬다가 8.15 해방이 되어서 다시 부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은 1700, 1800, 1900년은 제국주의 시대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남의 나라를 정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유명한 나라였죠.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 근데 이런 나라가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 옆에 있는 일본도 똑같은 이 식민지를 가지고 오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를 자꾸 넘보고 있어. 일본은 이 당시에 부국 강병을 이뤄서 선진 문명을 많이 몰아서 선진국이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그걸 모르고 문호를 닫고 쇄국 정책을 쳤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을 전혀 반대로 흘러갔죠. 이것이 훗날에 우리나라의 비극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우리나라는요, 불행하게도요, 정치인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 개화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일본과 같이 이렇게 현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으로 나가자 하는 그 정치 이념이고, 또 반면에 수구파라고 하는 분들은 중국의 청나라에 세력을 입어서 현 수준대로 유지하자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후진적인 이런 내용의 정치가 훗날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프게 만든 비극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 이 지도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조그만 나라. 사계절이 뚜렷해. 가을이면 금수강산을 이뤄. 뿐만 아니라 사계절에 좋은 많은 과일이 많이 나. 그리고 또 평안북도 운산 이런 데를 가면은 금이 많이 나기로 또 유명해. 조그만 나라이지만서도 산면에 좋은 항구가 많아. 청진, 나진, 원산, 부산, 목포, 군산, 인천, 진남포. 좋은 항구가 또 많아. 또 우리 나라가 지도를 보면요, 대륙의 세력이 해안으로 진출을 하려면 교량적인 역할을 해, 지형이. 또 바다의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리 보나 탐이 나고 저리 보나도 탐이 나 나라가. 그래서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인데 그 강대한 청국을 조그만 일본이 이깁니다. 또 그 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 러일전쟁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승리를 해.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적은 나라가 그 두 강대국을 싸워서 이기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이때 일본을 승리로 이끌고 나선 지도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이등박문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어.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일찍이 영국을 유학하고 구미 제국을 시찰하고서 일본의 현대적인 헌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총리 대신에 대해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어. 이때 일본은 이 환경적으로 좋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침략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침략의 행위를 이렇게 하자 각국에서는 이 반항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그 국민들을 이렇게 살해했어. 이렇게 잔인하게. 그래서 곳곳에서 다시 농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병 활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의병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자 이때 황해도 해주에서 만석군의 아들이요 노노에 정통한 젊은 학자가 의병장으로 일어나서 의병을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안중근이었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병 대장이에요.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래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어떤 소식을 들려왔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상 국부첩부와 하룻빈에서 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래서 안중근 이 젊은 청년은 모든 것을 마다하고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척결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코레아 우라 그랬어요. 코레아 우라.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말로 코리아 만세하는 얘기예요. 그걸 척결을 했어. 그 일본 정부에서는 최고 자료를 읽고서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 중국 땅에서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하룻빈에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를 코리아이 척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개국의 국제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일본이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최고의 엘리트 검사 미조부시라는 검사를 임명합니다. 이 검사가 바로 안중근 검사를 심리 취존을 일본의 가장 엘리트 검사였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 검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6회에 걸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쯔고시 본사가 안중근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째서 이또부리미를 살해했느냐? 그러니까 젊은 청년 안중근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명성황후가 계셨는데 일본 낭인들이 담을 넘고 들어가서 일본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를 살해했어. 또 둘째로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어. 또 강제 을사 보조약을 맺었어. 무고한 한국인들을 이렇게 살해했어. 그렇게 15가지의 조항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물어요. 그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라는 건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살해했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안중근이 대답하기를 이제 이토후로비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해하면서 세계적인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끝이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부미를 척결했다는 얘기야.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검사가 들어보니까 하나의 저격을 하는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내용이 타당해. 박식한 사람이야. 인격이 풍부해. 내용이 국제규약에 맞아. 그래서 그 미쯔고시 검사가 하는 말이, 검사가 피의자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동양의 의사입니다 얘기했어. 당신은 동양의 의사다 얘기했어요 이 검사가. 그럼 오늘날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이 안중근을 가리켜서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안중근을 가리켜서 최초로 의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 있던 일본인 검사였다는 얘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이토부미를 살해했다는 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누가 살해하느냐? 코리안이 했다 이거야. 코리안이 어떤 나라냐? 코리아라는 나라인데 일본의 강점기 속에서 거기는 일본제 식민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이 안중근은 평화주의자였다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근데 안중근이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조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조마리아라는 그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가 아들 안중근이 이렇게 한 일은 우리 동포의 모든 이에게 분노를 세계 만방에 표출한 내용이다. 이 분노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려면은 너는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는 목숨을 내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이게 잡혀서 죽냐 사냐에 문제가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의 어머니 조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받으세요.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래, 이번에 안중근이 목에 갇혀 있는데 이분이 너무 훌륭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관원들이 대하는데 이건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야. 그래서 이분한테 붓과 종이를 주면서 글을 써달라고 해. 많은 글을 써줬어. 그 많은 글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이것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이고, 이것이 오늘 잘 연결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분들이 글을 써달라고 해서 많은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을 써줬어.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써주었는데 그걸 간수한테 써줬어. 그 지키고 있는 간수한테 써줬더니 그 간수가 아주 감명스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찾아다 놓고 매번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딸이 그것을 보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안중근의 고국인 우리나라에 기증을 해야 된다 해서 1980년 3월 28일에 우리나라에 이걸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오늘 이게 좀 잘 듣지가 않네요. 잘 듣지가 않는데 이 안중근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의 사람을 척벌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평화주의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말이죠. 안중근 의사 순국 기념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3월 6일에 갔더니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왔어요. 그 일본의 학자들이 와서 그 초상화에 분양을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는 평화주의자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평화주의자다. 그 중국에서도 학자들이 와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의사가 아니고 영웅이다 하는 얘기예요. 영웅. 그래 제가 그럼 의사와 영웅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찾아봤더니 의사라고 하는 내용은 목숨을 바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 이것이 의사야. 영웅이 되는 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여서 세계 만인에게 환영을 받고 있던 분이다. 존중을 받고 있는 분이 영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지금 중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은 의사가 아니다. 영웅이다. 세계 만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안중근 의사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줘요.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역사란 것이 평화인데, 이 평화다 하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호만 외쳐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이 평화라는 것은 나라에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나라의 힘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국민 각자 개개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나라의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맡은 일이 있죠. 그래,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각자의 맡은 일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할 일이 있어. 우리 각자가 한 일을 다 열심히 해야 돼.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고, 이것이 나라의 힘이 되고 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우화가 하나 있어요. 뭐 우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동물의 세계를 우리 사람의 세계와 비유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것이 우화죠? 네. 근데 예전에 이솝이라고 하는 시랍에 유명한 우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한 큰 성곽이 있다. 거기에는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에게는 말이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닭이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개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양이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소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돼지라고 하는 국민도 있다. 이런 각 국민이 살고 있는 성곽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는데 하루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 하면은 내일은 우리 영주님의 생일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둘 중에서 하나는 누구는 희생이 돼서 그 영주님의 잔치상에 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국민, 말, 닭, 개, 양, 소, 돼지가 숨거리기 시작했어. 예. 말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일 희생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우리 영주님이 나를 타고 다니잖아. 맨날 교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누가 교통의 수단이 돼?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희생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거기 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나 또한 마찬가지야. 난 매일 아침에 뽑기하면서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가 되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이 일을 누가 해? 그러니까 나도 희생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있더니 뭔 말이, 나는 매일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을 지켜주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누가 도둑을 지켜줘? 그러니 나는 희생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양이라고 하는 백성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희생당하잖아. 왜? 나는 가을마다 되면은 나의 털을 깎아서 우리 영주님의 옷을 지어주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누가 해? 나도 그렇게 안 돼. 그랬더니 거기 소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그래. 나는 내가 젖을 짜서 매번 젖을 짜서 이거 중에 내가 없으면 누가 젖을 싸?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돼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저 먹고 꿀꿀대기만 했어. 그러니 내일은 내가 희생될 것이다 하면서 울어. 날이 밝아서 닭이 쫓겨오니까 이제 장종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누굴 잡았는 돼지를 잡아가서 그걸 잡아서
영진면 잔치상에 올렸다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나의 맡은 일을 열심으로서 나라에 힘을 주고 나라의 그 힘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 우리 대학생님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창으로는 여러분은 손을 들고 내리면서 힘이 되겠습니다. 얘기해요. 나는 충실한 국민이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3번 하겠어요.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범된 우리 부평의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